2CH 괴담 후쿠시마에 다가서 5월 무려 후쿠시마로부터 관동 지방에 피난을 왔다.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은 피난 재정 지역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 앞은 전 인원철수가 결정되어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아무 대책도 내려지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지속된 싸움에 지쳐 우리 가족의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이사 준비 때문에 아이는 4월 말까지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었다. 그리고 그 보육원 등교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이 내가 지금부터 쓰려는 것이다. 그 마지막 날 역시 나는 변함없이 아침부터 아이를 맡기러 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쓸쓸하네요.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라고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기저귀 같은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 A군이 보육원에 나타났습니다. 4살 반에 4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아이로 몇 번인가 안녕? 하고 말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A군 안녕?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A군은 곧바로 나에게 걸어오더니 양손을 깍지 껴서 잡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뭘까? 진흙일까? 아니면 종이접기?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자 A군은 무표정한 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그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꼽등이라는 벌레를 알고 있습니까? 토끼벌레라는 통칭으로 불립니다. 울지도 않고 날개도 없지만 무척 생명력이 강한 벌레입니다. 티슈통에 화장지를 꺼내 야! 하고 소리치며 누른 뒤 시체가 보이지 않게 남편을 불러 화장지를 치우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디 갔지? 하고 둘러보면 천장에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날아오는 건가 싶었더니 옆으로 튀어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꼴사납고 그로테스크한 미친듯이 튀어오르는 곱둥이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A군의 손 안에는 곱둥이 중에서도 특대급의 곱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내 얼굴에 무척 굳어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일이세요?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와작! 하는 소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쓰면 잘 전해지지 않았겠지만 A군은 무서운 속도로 내 눈앞에서 곱둥이를 먹었습니다. 야! 하고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A군의 입에서 4개쯤 튀어나와있는 곱둥이의 알이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순간 나는 A군의 입으로 왼손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A군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루의 얼룩 같은 것을 응시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냉정한 사고를 하고 있는 자신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야만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지 않도록 시야 가장자리에 있는 A군을 파악하고 오른손으로 A군의 머리를 누르고 왼손 손가락으로 A군의 입안을 긁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A군이 하고 대량의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내 왼손으로부터 팔꿈치까지 토사물 투성이었습니다. 당신! A한테 뭐하는 짓이야! 하고 A군의 할아버지가 나를 떼어놓아 냅다 밀쳐냈습니다. 그 짓에 간신히 선생님 몇 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호흡을 하고 손을 씻으러 갈 때 그치만 우리 할머니가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하고 울고 있는 A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 상황 등 이야기해야 할 것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다리가 땅에 닿는 감각이 마비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퓨즈가 나간 것 같은 상태로 차에 올라타 여러가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3분 정도 지나자 다음 순간엔 주임 선생님의 지도로 모두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랜 경력의 보육사는 훌륭하던가 할아버지에게 냅다 밀려서 둥그런 내 모습을 꼴사나웠던 것이었던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A군이 무표정하게 곱둥이를 먹는 그 순간의 소리, 입에서 튀어나온 다리. 그 일 때문에 최근 보육원 아이들에 관해서 원장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진 사태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요. A군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잘게 잘린 인형을 가져온 아이도 있었어요.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괴로워? 라고 묻는 아이도요.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환경과 생활, 긴장만이 가득한 거리의 분위기, 집안에서만 놀 수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이들 역시 마음 안쪽에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른과는 달리 그런 스트레스를 제어할 방법이나 사고가 아이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곤처럼 갑자기 벌레를 먹어버리거나 하는 것 여기에서 저는 이제 원전인가 나는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불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고 내가 했던 이야기, 저 그 에이곤의 할머니에게 이 일에 관해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만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에이곤네 집에는 할머니가 없어요.